안녕하십니까. 현대사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 21일 날 이렇게 예배군이 한 1000명이 갈병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12층에서 기관총 2정, 거리는 3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격전이 벌어지면 공수부대원들이 많이 죽죠. 그런데 예배군이 한 사람도 총을 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병원 12층에서 기관총으로 쏘면 많이 죽을 건데 한 사람도 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21일 날 오후 5시 30분에 공수부대가 광주 도청을 철수할 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5.18하고 4.3하고 같다 그러는데 4.3은 처음 시작할 때 조직이 있어요. 남로당 조직. 그래서 이제 김여삼이가 무장한 사람은 400명, 그리고 죽창부대 1000명, 1500명이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12개 지서로 공격해서 경찰들을 그냥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우익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5.18은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공수부대나 경찰을 죽인 일이 없어요. 그리고 18일 날도 안 죽이고 20일 날, 19일 날도 안 죽이고 20일 날도 안 죽이고, 그리고 21일 날 도청 앞에서도 다 무기로 갖고 있고 이렇게 기관총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어. 그런 건 4.3 사건하고 5.18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같은 것이라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5.18 때문에 4.3이 더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5.18 저렇게 했듯이 제주도도 그렇게 했을 거다 해가지고 5.18 때문에 4.3이 덕을 본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저 광주 시민이 얼마나 그래도 애국을 하고, 그리고 그냥 공수부대를 막 총으로 쏴서 다 죽이고 싶지만은 그걸 참은 거예요.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공수부대 저 광주 시민들이 그냥 공수부대를 그냥 그렇게 막 패고, 총도 이렇게 다 뭐 34군데를 막 미리 준비해 갖고 막 무기고를 다 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파출소는 다 공개돼 있잖아요. 무슨 비밀 장소에 거기가 무기고가 다, 파출소가 무기가 다 있고, 예비군 이제 가면은 예비군 그도 다 총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총을 달라고 그냥 얼마나 공수부대가 사람을 많이 잔인하게 그냥 투덜 팼는지, 경찰이나 시민들이 다 예비군 편, 시위대 편 들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파출소도 다 총 내주고, 막 경찰서도 총을 내주고, 그냥 예비군도 총을 다 내주고, 그래갖고는 전부 다 합치면 한 5,000정, 그리고 실탄을 갖고 막 직접 쏠려고 하는 사람 한 1,000명,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쏘고 공수부대가 3,400명이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해서 증심사로 해서 이제 도망을 가거죠. 그래서 이제 22일 날 이제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30만 시위군들도 밤새도록 이제 싸우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들으니까 야, 이거 앞으로 큰일 났구나 하고는 이제 20일 날 하루는 그냥 시민구들도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부대도 세상에 뭐 3,400명 그렇게 막 특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도 시민들한테 몰려서 쫓겨났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떻게 진압했기에 그냥 쫓겨나요. 그래갖고는 이제 공수부대도 그냥 얼떨떨하니 20일은 그냥 정신이 없는 것 같이 얼떨떨하게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2일이 지나서 23일이 됐어요. 23일이 금요일 날 6일째. 지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선대학교 옆에 무등산 이렇게 밑에 그 지원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이제 11공수가 거기 이제 주둔했어요. 그러는데 화순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렇게 승합버스가 거기에 이제 18명이 타고 있는데, 아니 저거 시민이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데 그걸 쏴가지고 18명 중에서 15명이 그냥 몰살당하고 3명이 부상당했어요. 이거 뭐들을 쏴요, 쏘기를. 광주 도청에서 시민들이, 예비군들이
공수부대 쏘면 많이 죽을 건데 안 쐈잖아요. 군인이 경찰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군인들이 국가 가서요. 국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 공수부대는 이렇게 18명에서 15명을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는데 탈북자 이철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18 탈북자 증언 책이라는 책을 했는데 발행자는 노태환이요. 노철환이. 그걸 보니까 이철산이 탈북자가 50명이 5월 23일 날 왔대요. 그런데 5월 23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이미 공수부대가 철수를 해서 북한 특수부대 군인들은 광주 시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미 시위가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5월 27일 날 13일 북한 특수군이 13명이 산속으로 도망치다가 계엄군 3명을 죽이고 문경세까지 갔다가 27일 날 계엄군 3명이 죽은 일이 이렇게 죽였다 그러는데, 아니 계엄군 공수부대가 3명이나 죽어요. 그러면 그냥 난리 나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북한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5.18 때 북한 무장 공비가 200명이 참여하여 17명이 살아봤고 490명이 죽었다. 그럼 490명 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증거를 대라. 노철환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쓰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책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3일 날 이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토요일이 됐죠. 이제 5월 24일 날 토요일 7일째요. 7일째. 오후 1시 20분경 11공수 여단이 56대 차량으로 군 트럭에 분승해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광주에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는데 차량은 56대, 그리고 공수부대는 11공수 갖고는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 송암마을 지나갈 때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모여가던 전남중학교 1학년 박광범 군과 효적초등학교 4학년 전재수 군이 이제 이 사람들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초등학생이 이렇게 보면은 다 아는데 그 어린애들을 뭐들을 죽여요. 그렇게 죽여놓고 갔어요. 그날이 이제 7일 때 토요일 날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7일 화요일 날 이제 10일째가 됐어요. 10일째는 5월 26일 오후 1시 도청에는 윤상원, 박남선, 김종배, 정상용과 이제 예비군 중대장들이 이제 전부 다 모였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시위대 이제 지도부들이죠. 이날 도청 안에는 한 4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랬는데 오후 5시경 전남 지부사 도지사 정시채라는 분을 써요. 교회 장로인데 정시채가 김정배 등에게 아무래도 오늘 공수부대가 오늘 저는 공수부가 올 것 같다. 그런데 죽으면 뭐드냐, 살아서 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들 다 이렇게 살아서 나오라. 김정배는 조선대학교 2학년 학생이요, 수습위원장인데 제 고등학교 이제 동창 동생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정시채 장로가 이제 김정배한테 죽으면 뭐드냐, 살아야지, 살아서 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살살 달겨가지고 400명 중에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이제 김정배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서 오늘 저녁에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온다는데 여기서 죽으면 뭐더냐, 살아야지. 그래갖고는 150명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한 250명이 남았는데 거기에 윤상원, 박남삼 그 사람들은 그래도 누군가가 이제 도청을 지켜서 거기서 끝까지 죽어야지. 싹 비우고 다 나가버리면은 그동안 이제 막 10일 동안 한 것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윤상원은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여기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윤상원하고 박남선이가
안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도부 250명 남고 나머지는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그 250명도 이제 설득을 했죠. 이제 살해야 되고 부모도 섬겨야 되고 또 죽으면은 부모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다 살으라고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간 거 250명이. 그래는 이제 27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10일째 이제 새벽 1시에 24단 전차가 쫙 전차를 통해서 이제 공수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동 입구, 서방 입구, 한전 입구에서 이제 3개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광주 시내 도청을 향해서 이제 진개고 오르죠. 새벽 2시에서 3시경에 박영순이라고 21세 송원전문대학교 2학년, 이경이라고 목포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확성기를 가지고 공수부대가 지금 다시 진입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광주 시민이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더라도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1일 날 30만이 모여서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무섭거든. 이제는 겁이 나고. 그리고 공수부대가 다시 들어오면은 다 조사해서 다 잡을 건데 이거 나갔다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확성기로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불 속에서 숨어서 있죠. 공수부대는 농성동, 지원동, 서방 3개 방향에서 7공수부대는 광주 공원, 3공수 여단장 최수창 준장 11대대 임선 중령, 일지대장 편종식 대위 등 부하들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도청을 공격하여 그냥 싹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1공수는 조선대학교 뒷산을 거쳐 관공호텔을 공격하여 5시 10분에 점령, 18일 화려한 휴가에서 시작하여 27일 충정작전으로 10일간의 진압작전이 싹 끝나버렸어요. 그러는데 이제 도청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청에서 이제 죽은 사람은 윤상원 외 150명이 죽고 나머지는 손을 들고 이제 끌려가는데 약 한 350명이 505 보안대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150명 정도는 윤상원 외 150명은 거기서 죽고 그랬는데 505 보안대로 끌려간 사람들, 상무대로 끌려간 사람들 참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그랬죠.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혹독한 고문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총 사망자는 이제 내가 조사해 보니까 212명.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165명이에요. 그리고 신원 미확인자는 22명.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105명. 부상자는 6,000명. 연행해서 조사받은 사람은 2,500여 명. 구속자는 421명. 1982년 저는 석방이 됐죠. 구속자는. 계엄군 사망자가 23명이에요. 이 23명은 어째서 23명이냐면은 광주에서 광주 상무대로 공수부대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31사단 군인들이 상무대 근방에서 이렇게 시위대들이 올까 봐서 이제 방을 하고 있었는데 공수부대 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시위대 차인 줄 알고 공수부대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래갖고는 공수부대가 현장에서 23명이 죽었는데 31사단 장병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잘 몰라서 5인 사격으로 죽었는가 아니면은 31사단 장병들이 하도 그냥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죽이고 자기네들을 무장 해제시켜서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버려서 그냥 화가 나서 야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쏘아서 죽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시군들이 갈 때는 차를 몰고 가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량이 못 가요. 많은 차량이 없으니까 뭐 많이 갔지 않나 3대, 4대, 5대죠. 근데 이건 막 수십 대가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옷을 보면은 시위대가 아무리 무장을 하고 뭐 철문을 쓰고 철망을 썼더라도 딱 보면은 폼이 달라져 버려요. 공수부대는 딱 폼이 나고 짜임새 있고 그리고 차가 가더라도 간격이 거의 일정하게 쫙 가는데 이제 시위대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수부대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31사단 장병들이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수부대다 알고 그냥 화풀이로 한바탕 그냥 갈게 됐는지 그건 지금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31사단 국군들이 공수부대로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킬 건데 그냥 걷어버린 것은 그동안 이제 공수부대한테 당한 것 때문에, 그리고 광주 시민을 많이 죽이고 정훈 장군을 이제 막 이렇게 홀대한 것에 대해서 분풀이를 한 것 아닌가 해요. 그래서 거기서 2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3명이 죽었는데 2명은, 한 명은 이제 공수부대가 막 6사람이 이제 시위군이 이제 옥상으로 도망가는데 공수부대가 막 옥상까지 몰았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6명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공수부대 하나를 막 6명이 달라들어서 투드로 패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였죠. 그리고 한 명은 21일 날 이렇게 도청 앞에서 차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차에 깔려서 이제 죽고. 그래서 총 공수부대는 23명밖에 안 죽었어요. 군인은. 민간인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런데 4.3 사건 때 이렇게 군인들은 18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153명이 죽고. 그런데 5.18 때는 경찰은 4명밖에 안 죽었어요. 막 트럭이 몰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4명이 죽은 거, 그 외에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은, 공수부대는 23명이 죽고. 그러니까 4.3하고 5.18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똑같다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청 앞에서 저 국군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국군이 아니냐,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다. 그래서 총을 하나도 안 쏴갖고 거기서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공수부대가 총 죽은 사람이 이제 23명이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는 이제 5.18 때 잘했다고 6월 20일 날 진압작전을 잘했다고 포상을 했어요. 정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포상을 했는데 정훈 공부대 사령관,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충무무공훈장, 박준병 육군소장 24단장, 충무무공훈장, 최서창 육군중장, 삼공수 여단장, 충무무공훈장, 그리고 이제 차정환 이렇게 육군소령이요. 교전사건, 교정 31사단 군인들하고 이제 5인 사견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육군소령 11공수 여단 이렇게 대대장이죠. 화량무공훈장, 고 변상진 육군소령 11공수 여단, 고 최연한 육군중위 7여단 33대대 권상만 밑에 있는 중이죠. 조창구 육군중령 11공수 여단 63세 대대장. 그래서 이제 그 외에 70명이 인원무공훈장, 보국훈장, 광복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무공훈장 등을 받았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북한 특수군이 왔다면은 북한 특수군하고 이제 광주 시민들 이제 일어났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훈장을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이 가서 진압 잘했다고 이제 훈장을 받은 거죠. 자, 여기를 봐보세요. 촬영을 해봐요. 이렇게 105명이 지금도 시체를 못 찾아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시체를 찾을까 행방불명된 사람이요. 이렇게 105명. 지금도 시체를 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공수부대가 어디에다 묻은 걸 다 아는데 그 일지를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묻은지를 몰라요. 행방불명 됐는데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뭐 북한이 뭐 특수부대가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참 불쌍하다고 그러고 참 우리도 이렇게 어쩌면은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뭐 그냥 북한 특수군이 와서 하고 광주 시내는 다 빨갱이들이라고. 이거는 이제 시체를 안 찾아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은 미상 이렇게 여기서 신은 미상
22명. 그랬는데 여기 다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시계는 뭐 옷은 뭐 다 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북한 특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나 시계 찬 것이나 옷까지 보면은 북한 특수군이 될 수가 없어요. 22명.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8일 이제 끝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